네, 이제 오늘도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좀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한국화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조선사드 주가는 지지부진한데 현재 한국화본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고가 갱신 거의 일보 직전에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일부 설명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국화본이라는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LNG 운반선에 이 LNG를 보관하는 탱크를 제 화물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러한 LNG 운반선 화물창의 종류는 크게 이제 모스 방식과 이제 멤브레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면, 먼저 이제 모스 형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모스라는 회사가 특허를 가진 화물창 건조 방법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이제 공 모양의 LNG 저장통에 얹어서 배에 이제 이런 이제 공 모양의 통을 얹어서 운반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이제 일본이 만드는 LNG 운반선이 이제 이러한 모스 방식인데요. 그럼 이제 이러한 모스 방식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장 공간이 이런 식으로 둥글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의 경우 이제 배가 침몰했을 때 공같이 생긴 이런 화물창이 이제 바다에 둥둥 뜰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은 이제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이 사각지대 공간들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멤브레인 방식 대비 저장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한 어떤 그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이제 가격도 이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현재 그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은 이제 이런 모스형이 아닌 이제 멤브레인 형태로 이제 화물창을 만드는데, 이제 멤브레인 형태는 뭐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모스형처럼 배 위에 공을 이제 얹는 게 아니라 이제 배 내부 자체를 화물창으로 만드는 방식이라서 이제 모스형보다도 더 많은 LNG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점 때문에 한때 과거 일본도 이런 멤브레인 방식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이제 자국 내에서 셀프 발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당장 첫 번째 배부터 건조하는데 실패했고, 이제 현재는 아예 포기 상태라서 이제 이런 이유로 LNG 운반선은 이제 한국과 중국이 만드는 이 멤브레인형의 간에 이제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 멤브레인 방식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이 멤브레인 방식의 어떤 화물창은 다시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본행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는 마크 3 타입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넘버 96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마크 3랑 뭐 96 타입, 뭐 96 타입으로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삼성중공업이랑 이제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계열사들 뭐 미포조선, 삼호중공업이 마크 3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과 중국의 후동중화는 이 96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국화본이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이 마크 3 타입에는 이제 본행제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 LNG 운반선 수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96 타입으로 화물창을 만드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하면 이제 본행제 회사들은 이제 수주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 5월인데도 연간 수주량을 보면 기사에서처럼 이제 벌써 그 절반이나 달성을 이제 했다고 하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많은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화본은 이제 본행제 관련 매출을 이제 못 내고 있었던 것이죠. 고객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환경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이제 5월 2일에 이제 한국화본이 공시했던 내용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LNG로 액화한 다음에 이제 운송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뭐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은 그 규모가 이제 크지는 않겠지만 이제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상당히 비싸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화가 되는 LNG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 마크 3랑 이제 96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지난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이 하루에 기화되는 그 기화율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이라이트 표시가 안 되긴 하는데요. 마크 3는 0.07% 이내 반해서 96 타입은 0.15%, 그러니까 최근에는 0.1%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해보더라도 96이 마크 3보다 30% 가까이 더 날아가는 LNG가 이제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지금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그 중국의 후동중화가 만드는 이제 96 방식이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계열사들이 만드는 이 마크 3보다 기화가 더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96이나 마크 3 모두 이 프랑스 이제 GTT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거를 사용할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 마크 3보다 96의 기화율이 더 나쁘다는 것은 이 GTT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카드 중에서 하나는 메리트가 없어진 거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GTT는 이 96을 개량을 해서 기화율 0.085%짜리 96 슈퍼 플러스를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중국의 후동준화 역시도 이 96 슈퍼 플러스로 이제 수주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지난 1월에 중국의 후동중화는 창사 이래로 이제 최대 규모 LNG선 수주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 기사에서 나와 있듯이 96 슈퍼 플러스를 이제 탑재해서 이제 선박을 건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때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과연 후동중화가 이 한국화본의 보냉제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이제 이에 반해서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최근에 카타르는 이 0.1% 미만의 기화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앞서 살펴본 이제 96 방식으로는 이제 카타르의 요구 수준을 이제 맞출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카타르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은 이 대우조선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수주한 카타르 물량을 포기를 하든지 이제 96 슈퍼 플러스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역시 96 슈퍼 플러스를 쓰기로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96 슈퍼 플러스는 이제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크 3보다 두꺼운 보냉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96 슈퍼 플러스를 쓴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한국화본의 보냉제를 가져다가 선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화본의 고객사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계열사에 더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어쩌면 이제 중국의 후동중화까지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 그 대우조선해양의 보냉제 납품 공시는 이제 바로 이제 방금 살펴본 이 내용이 이제 공시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기존에 수주한 잔고가 많아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화본이 계약한 그 공시를 보면 매출액의 17%에 달하는 이제 큰 규모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규모상 또 금액으로 큰 이유는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기존보다 보냉제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한국화본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앞으로 또 대우조선해양이 뭐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다른 방식으로 기화율을 낮출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만큼 지금 수주한 선박들은 대부분 이 96 슈퍼 플러스 방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그 LNG 운반선 한 척당 기준으로 한 150억 원 매출이 이제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이제 새로운 타입에는 보냉제가 더 쓰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보다 더 많은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조선사들도 좋지만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조선사가 수주를 하더라도 이 보냉제 납품이 이루어지는 한국화본에 이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 조선주 섹터 내에서 이 한국화본만 홀로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남은 하루도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